우리가 이제 이 정치 관련 주를 만약에 하겠다 이러면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과거의 학습 효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정치적인 생명력이 유지가 돼야 돼요. 또 이제 굳이 정치 관련주들을 관심이 있다면 우선주들이 보다 과한 급등세를 보여주긴 하거든요. 이 우선주가 왜 과한 급등이냐? 거래량, 물량이었거든요. 그쵸, 모두가 그쵸. 사고 싶은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과한 급등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관련 우선주들 몇 개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노르페인트, 네. 노르홀딩스 우선주, 또 동양 우선주 이런 네. 기업들이 이 관련 연관되면서 과한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좀 리스크 네.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과거적으로 이제 이런 예. 게 변동성이 있었죠. 변동성이 뭐야, 이제 이거? 굉장히 이제 깜짝이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미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그쵸.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기업들이 과한 관심을 받으면서 보통주 대비해서 보다 높이 오르더라라는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압축을 좀 해보자고 하면 남아있는 정치 이벤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마 선언,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현직에서의 물러남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단기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의 어떤 악재가 나한테는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그 지지율 무너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몰리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인맥주들도 출렁출렁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우선주들이 과한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선거가 이 후반부로 다가설수록 주가는 급락할 개연성도 높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2등주 떨어진 2등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세나 그리고 오랜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저평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종목들을 사고 묻어두면 그분이 다시 이게 정치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선거와 함께 돌아올 때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더라. 긴 호흡으로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학습 효과 경험치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야, 한마디로 현직에서 일단 물러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출마 선언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이제 관련주들의 급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상대방 후보들의 악재는 상대방의 악재는 나에게 사실 호재로 좀 작용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럼 세 번째로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자기가 대선 후보가 이제 여든 야든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면 되기 전까지는 될 것 같을 때까지는 관련주가 오를 것 같아요.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죠. 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동생이 박지만 선생님인데요. 이지라고요. 영어로 이지. 그 회사가 이제 사실 혈연이잖아요. 가장 그 인맥주 중에 최고가 혈연이거든요.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힘을 잃어버리죠. 자, 이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보면 되겠죠. 2013년도부터 이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2011년 후반부터 이제 2012년 초죠. 2012년 초부터 인기를 얻는 거죠. 대선 1년 전부터. 그래서 대선이 가까이 오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제 하염없이 내리는 거죠. 왜냐면 이분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뭐 대통령을 연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업 가치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선 자체가 굉장한 악재가 되는 거죠. 오히려 떨어져 버리면 다음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당선이 되면 악재가 된다. 아까 우리들 휴 브레인 한번 볼까요? 그때 2013 우리들 휴 브레인. 이게 누굴 이제 같이 봐야 되나요? 아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주식이랑 같이 보면 오히려 이제 2013년도 선거 이후에 주춤했지만 다음번 선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우리 이지는
선거 이후에 그냥 흘러내려 버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선거 이후에 다음번 선거에도 네. 그때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면서 또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당선 이후에는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지엔코라고요. 반기문 대통령의 외조카로 알려졌었던 그런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엔코에 보면, 네, 이때 이제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때 한참 뜨거운 관심을 받다가 반기문 전 네. 총장님이 이제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선거 즈음에 네네. 이제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시고 네. 이제 귀국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한번 관심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시다가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급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락하면 결국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남선알미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남선알미늄도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 놓고 보면 이때가 사실 인기가 되게 좋으셨던 그런 시즌이거든요.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지율 1위를 달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차기 대통령에서 강력한 뭐 여권 후보다 했는데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지지율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좀 모양새를 보여줬죠. 후보의 지지율과 그 관련 종목들의 그래프 차트는 좀 비슷한 움직임이 좀 보이네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우리 그 이재명 지사님의 이 지지율은 네.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지사님은 사실 좀 악재가 많았잖아요. 연예인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쵸, 그다음에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약간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네. 있는데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네. 그런 어떤 선거법 위반 이슈들 그런 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네. 지지율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분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렸고 한 분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지지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재밌지만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분 같은 경우는 아까 뉴스에서도 봤듯이 네. 윤석열 관련 주로 이야기되는 것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실 인기를 최근에 얻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미 올라갔는데 이분은 더 늦게 시작을 하는 거죠. 지지율이 이제 뒤늦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면서부터 이게 이제 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그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거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미리 올라갔던 거고 윤석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변하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주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네. 결국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좀 지지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 1등 주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지율이 이 관련주들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 그렇죠. 지지율 순위 지금 현재 좀 볼까요? 예. 여기 지지율 우리 연합뉴스에 보면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낙연 그 전 대표는 조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도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1, 2위인 이재명, 윤석열 이쪽으로 지금 문어발식으로 정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묻지마 그런 문어발식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특히 뭐 사회이사 뭐 이런 분들을 엮어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 이 2021년 5월에 이제 자료인데 이게 아마 조사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당연히 참고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후보군 중에 지지율을 팍팍 치고 나가면 그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정치 관련주를
만약에 하겠다 이러면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과거의 학습 효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정치적인 생명력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기도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야만 주가는 계속 동일한 학습 패턴을 보여준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만 계속 롱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홍준표 테마주로 우리가 널리 알려졌던 새우글로벌 이 기업이 상장 폐지 지금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상폐 우려감이 있어서 지금 매매 정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때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많아서 저는 이런 적자 기업들 웬만하면 적자 기업들은 사지 말고 좀 흑자 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을 사고 좀 오랜 기다림을 견뎌라. 그래서 선거 이후에 좀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사고 다음 선거까지 한 1, 2년 기다리면 어때? 그는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는 돌아올 거다라는 기업을 저는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진양산업, 그리고 두 번째는 안랩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제야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참 유의미한 이 10년을 보면 더 자세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상당 기간을 제야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선거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출렁거렸지만 결국 뜻한 바를 못 이루시면서 이렇게 주춤했었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어떤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격까지 올라갔어요. 9,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강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밀고 올라가는. 그래서 떠나간 정치인은 어찌됐든 돌아오더라.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안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시면 한 5년치를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이때가 유럽으로 가셨을 때예요. 그 유럽으로 이제 서울시장 떨어지시고 유럽으로 가시고 있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기다려보니 주가는 2배까지 오르더라. 우리는 좀 떠나간 정치인, 선거가 끝나고 좀 주춤했을 때 그가 언론에서 안 보일 때 그 기업 가치가 좋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누적된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도 롯데는 뭐죠? 있겠더라. 2017년 그때도 선거죠. 당연히 선거 관련해 이렇게 올랐겠죠. 그때는 아마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때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2017년에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유승민 그분도 최근에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유승민. 네, 그래서 유승민 이분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나오실 때가 됐다. 이런 어떤 시그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시즌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주가는 올라가더라라는 우리의 경험치, 학습 효과가 이렇게 정치주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건 만약에 하겠다면 그 리스크를 안고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 기업은 좀 피하고 경험치가 충분히 쌓인 기업들의 어떤 박스권 저점에 사서 좀 고점에 매도하는 그런 투자 전략. 그리고 시기를 잘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고점에 좀 물려서 손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새로 막 신설되는 그런 신규 종목들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 다시 또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끌고 가면 그냥 그대로 오랜 기간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시겠다면 경험치가 이렇게 쌓인 종목들의 구간을 그러니까 무관심에 사서 뜨거운 관심에 파는 투자 전략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기노 투자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자님 제가 설명해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실적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치 관련주에 투자하는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요행수가 한 70% 이상 되거든요. 그 요행수를 이제 30% 메꿔주는 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치예요. 네. 학습효과 경험치. 그러니까 이분은 선거에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랐더라라는 우리가 경험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경험치가 없는 새로운 그런 어떤 종목들은 사실 그 리스크를 더 크게 우리가 요행수가 100%인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경험치가 쌓인 종목들에 우리가 주가 저점 구간이 언젠지 생각해서 저점에 사서 좀 고점에 파는 기노업의 투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도지코인 투자 그 SNL 그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급등할 줄 알았지만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거죠. 웃자고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에 나왔을 때 우리 게맛살 그 만드는 한성기업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어요. 왜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시라큐스 대학교를 나왔는데 한성기업 대표가 시라큐스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글로벌리하게 이런 한성기업이요? 네, 그래서 친환경 그러니까 게맛살 기업이 급등하는 언제죠? 이 바이든 대통령 선거 이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이때 급등세를 보여준 거죠. 이때 아닌 것 같은데. 네, 올해 그렇죠. 작년에 이제 급등세를 보여준 거죠. 이게 선거를 앞두고 한 네네. 6개월, 1년 그 사이에 형성이 되는 거고요.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서로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선거 앞두고 한 번씩 치는 거죠. 그래서 한성기업이 이 바이든 관련주로 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었다. 그리고 또 미국 대선 관련해서 또 재밌는 게 대마초. 네. 대마초 합법화 이슈가 있으면서 미국에서 대마초 관련주들이 대선 테마주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아마 급등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친환경주와 함께 이런 대마 관련 주들도 급등세를 보였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대선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 관련주를 보니까 대부분 학연 아니면 혈연 아니면 지연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가치들은 굉장히 또 과거에 굉장히 좀 많이 한국에서 많이 봤던 것들이기도 하고, 네.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우리가 공정성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정말 더 중요한 성장 산업이든 공약이든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갔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좀 있다는 거겠죠? 주로 이제 요즘 이제 불법 리딩방에서 네. 많이들 이제 양산을 하면서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렇게 찍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뇌화부동이라고 그냥 막 이렇게 들었는데 막 오르고 나니까 왠지 더 갈 것 같고 그런 좀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래소가 우리가 이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사이버 얼럿이라고요. 온라인 게시글 최근 5일 동안에 거래 어떤 횟수나 이런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 그 사유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내라 그래요. 근데 그 사이버 얼럿 이후에 대부분 모든 회사가 우리는 그 정치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꺾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사실은 요행수 투자예요. 요행수 투자인데, 요행수임에도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의 이게 트렌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세대에는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주입식으로 듣다 보니까 광고를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된 학습 경험치가 쌓인 종목들은 이러면 이러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그나마 기업의 실적 가치가 괜찮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정책 이슈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정책의 역사를 잠깐 보면 17대 대선인가요?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는 우리가 4대강 이슈들. 그러면서 그 4대강 개발 관련 그런 특수 건설하는 그런 업종들이 한번 과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18대 그 대선 때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문재인 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관심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적인 이슈들 아마 저는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큰
어떤 이번 대선의 뜨거운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층 2030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이슈들, 그런 부분들도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좀 더 보자면 뭐 K 컨텐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도 좀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은 어떤 정책적인 그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왜냐면 아직 대선 출정을 안 했으니까.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정치 관련주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되게 위험해 보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투자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뭔가 좀 주의의 메시지 좀 주신다면. 일단 우리가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기 때문에요. 보통 지난번 대선 그리고 지지난번 대선 하면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을 두 번 보여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6개월 전이면 이제 한 10월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맥주들이 지금 5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좀 주의를 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그 이벤트들, 두 가지 이벤트들을 첫 번째는 출정식,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의 어떤 후보 선출, 이런 두 가지 이벤트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에너지들을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잘못해서 고점에 잡으면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맥주들은 좀 감안을 해서 몰빵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인생을 건다던가 아니면 빚을 몽땅 내서 하는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급등한 이후에 들어가는 건 좀 자제하자. 지금은 한 3, 4개월 후는 이제 서로 탈출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수적 관점을 좀 유지할 필요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과거의 경험치가 많이 쌓인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적자 기업은 웬만하면 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까 뭐 건설이라든지 뭐 4차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20대 그리고 출산 고령화 그리고 K 컨텐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하반기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어떤 리서치 센터나 전문가들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되새겨서 너무 정치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 팩트들을 확인하면서 가는 그런 좀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자님과 저희가 오늘 방송을 찍은 거는 이제 사실 기존의 김작가 TV 방송 대부분은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투자의 조언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찍었다면 오늘은 조금 뭐랄까 궁금증 해소. 그렇죠. 어쨌든 정치 테마주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팩트 확인 어떤 측면? 것들을 위주로 오르는지 그런 걸 좀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주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이해해 드리는 측면에서 영상을 만든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정치 테마주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촬영한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거론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경험치들이 있었다라고 뉴스에 하는 거지 저희들이 이거를 사라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민수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